안녕하세요. 부자의 캐스트 부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스탠퍼드식 리더십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자를 먼저 소개하자면 커리어는 뭐 설명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엄청나고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12년 근무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6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동서양의 문화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본 문화에 빗대어서 문화적으로 어색하지 않게 설명이 잘 풀려있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작가가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리더다 라고 말해줘요. 리더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시스템이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리더십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리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돼요. 리더의 경우 자신의 우수성을 보이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높은 자리일수록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적 지향이 강해서 우리끼리만 이해하면 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시가 화려한 언변과 전문용어 남용입니다. 군중심리 이야기가 나는데요. 군중심리란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그 다음이 집단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이다. 군중심리 때문에 집단에서는 개인으로 사고력이 절전 모드도 아니고 최대 절전 모드가 되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하는 것입니다. 싱글벙글 웃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따라 웃게 된다. 이것은 거울 유런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한다. 감정은 감염이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감염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현상유지 편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새로운 선택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의 맹수나 자연재해의 위험에 놓였었다면 죽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능이 오늘 살아있다면 내일도 오늘과 같이 산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팀은 만든 규칙을 바꾸고 싶지 않아 하고 리더가 바꾸려 한다면 현장을 모른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먼저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을 보면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거짓이나 가식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 신념을 갖고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 모습이 설득력을 지녀 사람과 팀을 자연스럽게 매료시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봐볼게요. 부하를 앞으로 내세워 주체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세요. 리드 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내 힘으로 해내서라고 생각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끌어라.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수한 부하에게 추월당해 자기 위치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보고되는 것은 리더가 좋아할 만한 정보뿐이다. 그러는 이유는 첫 번째 실수에도 자신이 부하가 책임진다. 두 번째 보고에도 들어주지 않는다. 세 번째 개선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맡겨라. 첫 번째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라.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방법을 가르쳐줘도 되지만 궁리하게 만들어라.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꾸 다시 써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라. 세 번째, 부하가 도전하고 싶어 하는 일을 시켜라. 그리고 일을 시키고 일이 잘 되었다면 그 일은 부하가 한 것이다. 영광을 부하에게 돌려라. 하지만 실패하였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라.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서 클라이언트가 갑질했는데 그걸 가서 해결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너가 나보다 월급이 적은 이유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보자지라고 숨어도 되고 나는 그 일을 해결하니까 월급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한다. 이런 게 진정한 섬기는 리더십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살펴보면 멘토가 되어라. 내가 먼저 바뀌어라 라고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마인드셋 1인자로 알려진 캐럴 드웨 박사가 말하기를 마인드셋 종류는 두 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은 자신도 변할 수 없고 부하도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나 능력까지 고정시키는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한다. 리더는 자신이 바뀔 수 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팀을 이끌어야 한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한 실험을 했다. 내적 동기는 칭찬을 했고 외적 동기는 보너스 같은 외적인 것을 요소를 했다. 실험 결과는 내적 동기가 효과가 좋았다. 그럼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업무 목적과 개인 목적을 연결한다. 두 번째, 주체적으로 일을 몰두할 수 있게 해준다. 세 번째, 도전적 과제를 부여한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하나 사상 이해하는 것이 아닌 스토리로 이해하며 스토리가 알기 쉬울수록 타인과 공유하기 쉽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는 너는 6고치면 이 아니 내가 아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좋아 보여로 해야 한다. 샌드위치 칭찬도 있다.
긍정적인 말 피드백 긍정적인 말로 피드백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자. 긍정적인 메시지는 말보다 동작 표정, 감정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잊어버려도 무엇을 느꼈는지는 기억한다. 마지막으로 벽을 뛰어넘는 리더십. 첫 번째, 문화의 벽,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인정하라. 두 번째, 전례의 벽, 전임자의 관료를 따르는 것. 세 번째, 권력의 벽, 내 말이 닮았다. 네 번째, 성별의 벽, 남자는 이래서 여자는 저래서. 다섯 번째, 세대의 벽,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모른다. 여섯 번째, 고정관념의 벽,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다시 그러라는 보장은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라. 리더십이란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을 알고 스스로 리더가 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팀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인간관계, 즉 리더십의 이해와 방법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한국 사회에는 리더십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십은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화면이 뿌연 줄 몰랐어요. 오늘도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촌형네 쌍둥이 국화 보러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아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이쁠지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명상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목표 100개 쓰기 완료. 이번에 읽을 책은 배낭식적 성공법칙입니다. 단가 마사노리의 책인데요. 위의 서재에 자꾸 써보려고요. 근데 책을 읽으면 저자의 성격이 좀 엿보이는데요. 엄청 호쾌하신 것 같아요. 글이 쉽게 시원시원하게 책이 읽혀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책도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사촌 형네 가서 아기랑 노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도 아기랑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그러고 편집을 계속했어요. 체력이 딸리긴 하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